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Channel Selection for Brain Decoding Using EEG라는 주제로 두 개의 논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널 오브 뉴로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043,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일단 아직 퍼블리시 되진 않았고요. 작년에 억셉트 돼서 아마 올해 퍼블리시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렐러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채널 셀렉션을 하는 연구이고요. 이 렐러번스 스코어는 XAI 방법 중에 LRP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LRP에서 추출되는 이 렐러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이성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개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인풋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채널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렐러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 네트워크 프루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쉘로넷에서 함께 제한된 이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분류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리브1 서브젝트 아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사실 서브젝트 인디펜던트한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모델 네트워크 프루닝을 좀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프루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네트워크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 트레이닝 할 때 모델의 웨이트를 좀 제거를 해서 모델 자체를 좀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좀 복잡성이 좀 떨어져서 모델을 잘 일반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왼쪽에 있는 방법이 프루닝인데, 보시면 지금 시냅스나 어떤 뉴런을 삭제해버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만 봐서는 좀 드랍아웃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드랍아웃이랑 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만 노드나 연결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 할 때는 이 연결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모델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이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한번 삭제되면 테스트 과정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랍아웃보다 좀 더 모델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LRP인데요. 이 LRP는 예전에 XAI를 소개할 때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쉽게 말하면 이 딥러닝이 이 결과를 내게 되는데 왜 이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그림처럼 이런 로스터 사진을 분류기에 넣은 다음에 결과값을 로스터라고 받았으면 역으로 되묻는 겁니다. 왜 이 사진을 로스터라고 생각을 했니? 이 로스터라고 예측을 했는지를 역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계산하는 어떤 메소드가 LRP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로스터라고 예측하게 된 어떤 이유는 여기 닭에 있는 이 닭 벼슬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히트맵이라는 거 이제 어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개지는 맵인데, 그래서 렐러번스 스코어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색깔이 빨개지는 거고, 그만큼 이 결과값을 예측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널 셀렉션이 포함된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모델을 나타내고요. 순서는 굉장히 간단한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렐러번스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렐러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채널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롭게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그 새롭게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든 채널에 대해서 최소 6개부터 60개까지의 채널을 선택해 가면서 반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이밸류에이션을 총 4가지 모델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 모델에서 이 SIDL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은 총 62개의 채널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채널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고요. 이 스파스 SIDL 같은 경우에는 채널 셀렉션을 이용해서 24개 채널만 사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에서 또 결과가 나올 거고, 이 어댑티드라는 게 한 번씩 붙어 있는데, 이 어댑티드는 여기 보시면 이 모델 어댑테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에 사용될 서브젝트 데이터의 일부분을 여기에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모델을 조금 튜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어댑테이션을 해주게 되면 성능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은 이제 뒤에 결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어댑테이션이 없이 채널 셀렉션에 대한 어떤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62개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 한 85% 정도, 그리고 이
모토 영역에 있는 20개의 채널만 사용했을 때는 한 82% 정도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62개를 사용했을 때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그 말은 즉슨 이 단순히 그냥 모토 영역에 있는 20개의 채널을 선택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결과가 이제 채널 개수에 따른 분류 성능을 나타냅니다. 지금 총 3가지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LRP를 기반으로 채널을 셀렉션하는 경우고, 가운데는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웨이트는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결국은 전부 다 웨이트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각 채널에 해당되는 웨이트를 높은 순으로 그냥 정렬을 해서 가장 높은 웨이트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LRP랑은 조금 다른 경우를 나타내고, 해당 이 방법은 비교군으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은 랜덤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랜덤하게 채널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총 3가지를 비교를 했고요. 확실히 이 LRP를 사용을 했을 때 다른 메소드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별이 LRP보다 더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가졌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볼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62개를 전부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볼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두 개의 메소드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면서 62개 전체를 사용했을 때 통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24개, 32개, 34개일 때의 경우에만 있고, 그 중에 이제 24개가 가장 채널을 적게 사용했을 때라서 이 뒤에 있을 추가 분석은 이 24개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그 테이블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까만색 별은 62개의 채널을 모두 사용했을 때 통계 차이가 안 난 경우, 그리고 여기 있는 세모들은 이 LRP 기반으로 채널 셀렉션 했을 때랑 통계 차이가 나는 경우 이렇게 했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렐러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런 채널 셀렉션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렐러번스 스코어가 실제로 추출됐을 때의 값들과 실제로 선택한 채널들을 비교한 건데요. 위에 있는 경우는 실제 LRP 스코어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왼손 움직이는 상상을 했을 때의 LRP 스코어,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했을 때 LRP 스코어인데, 보시면 확실히 왼손 움직이는 상상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서 어떤 유의미한 신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왼쪽 좌뇌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로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이 빨간색은 LRP를 기반으로 채널을 선택했을 때, 초록색은 웨이트를 기본으로 선택을 했을 때고,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은 실제 이 피험자들의 분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LRP를 기반으로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토 영역과 후드 옆 영역이 대체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웨이트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크게 보이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LRP를 기반으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채널들을 선택했는지를 이 54명의 피험자를 누적을 해서 본 건데, 지금 보시면 모터 부분과 이 후드옆 부분, 그리고 전두엽 쪽에 이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아마 이 전두엽 두 개 채널은 눈 움직임에 대해서 나온 것 같고, 이 모터 펑션에 대한 어떤 선택된 채널들은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채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P4랑 P4가 이 54명 피험자에 대해서 모두 선택된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내에서는, 그리고 이 모델 내에서는 이 두 가지 채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어댑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성능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1%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고, 모터의 20개의 채널만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LRP 모델을 사용해서 채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능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0개만 사용을 해도 이 62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와 통계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한 24개 정도가 가장 최적의 채널 개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어댑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면 10개 정도만 사용을 해도 전체 채널을 사용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웨이트를 사용한 셀렉션의 경우에서도 한 14개 정도 사용하면 전체를 사용했을 때 통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댑테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LRP랑 웨이트를 기반으로 선택한 것들을 조금
1대1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 LRP를 기반으로 선택을 했을 때의 분류 성능이 이 웨이트를 선택했을 때보다 웨이트 기반의 채널 선택보다 항상 대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채널이 특정 채널 개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이 LRP를 기반으로 채널을 선택했을 때에 적용을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논문은 그 원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채널을 셀렉션한 연구이고요. 해당 메소드를 이용해서 시저를 프리딕션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IEEE Transactions on Neuron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4.528,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프라이브루크에서 공개한 IEEG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총 21명의 피험자, 그리고 각 피험자가 시저가 발생했을 때 뇌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 피험자별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측정을 했는지, 거의 모든 피험자가 한 24시간 정도 측정을 했고요. 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하는 동안에 몇 번의 시저가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은 크게 별다른 패러다임을 하지 않고 그냥 레스팅 스테이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인풋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 24시간 정도 되는 데이터에서 이 시저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앞쪽 35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익탈이라고 해서 시저가 발생하기 직전의 5분과 그 앞쪽에 있는 인터익탈이라고 해서 30분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채널 셀렉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채널 인크리멘탈 스트래티지 베이스드 원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를 옮겨가면서 지금 한 35분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4초씩 윈도우를 옮겨가면서 결과를 계속 프리딕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저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이 프리익탈이라는 구간에서 앞으로 5분 뒤에 시저가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류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델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지금 1D CNN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이 1개부터 6개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 1D로 해결되지 않는데, 여기 밑에 블락에 넘어가면 이 n/3이라는 컨볼루션 필터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1D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1개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2개부터 6개일 때는 이 채널이 그냥 합성이 되는 거죠.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합성이 되는 방식이고, 이제 1D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뒤쪽에서는 진짜 1D 컨볼루션만 계속 사용이 되게 됩니다. 분류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진짜 일반적인 K-폴드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K-폴드로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이 안쪽에서 한 번 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통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연구에서도 이 스트래티지 1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뒤쪽에서 이 2가지 스트래티지를 좀 비교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성능을 산출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그먼트 베이스드 레벨이고 하나는 이벤트 베이스드 레벨인데, 세그먼트 베이스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prediction labels라고 해서 0000111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4초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4초에 한 번씩 나오는 이 각각 prediction 값들을 전부 다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0을 0으로 잘 했으면 TP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벤트 베이스드 레벨은 이 이탈과 이 인터 이탈을 기준으로 프리딕션을 잘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것처럼 1이 8번 나오게 되면 프리 이탈로 클래스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 이탈에서 1이 8번 나와서 프리 이탈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가 산출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린 프리딕션, false prediction이 되는 거고, 이 프리 이탈 안에서 1이 8번 나와서 이게 프리 이탈이라고 판단을 하면 true predicti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센시티비티와 PFPR을 계산을 했고요. 여기 PV라는 게 있는데, 이 P가 뭐냐면 이 P1을 기준으로 어떤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이 알람이 랜덤으로 울릴 확률인데, 이 알람이 뭐냐면
이 프리 이탈 데이터를 가지고 뒤쪽에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알람을 울려주게 되는데 이 알람을 랜덤으로 울렸을 확률과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PV가 0.05보다 작으면 이 랜덤으로 올렸을 확률과 통계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PV는 프리 익탈에서 제대로 알람이 울릴 확률, 그리고 P1은 아무 데서나 알람이 울릴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확률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 PV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PV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일반적인 K폴더를 했을 때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이 밑에 X축은 선택된 채널을 이야기하고 Y축은 분류 정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는 이제 똑같이 X축은 선택된 채널, Y축은 FPR을 의미하고, 이 초록색 네모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높은 퍼센트,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높았을 때 채널셋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선택된 채널의 분류 성능이 가장 높으면 이 FPR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세그먼트 베이스드 레벨이랑 이벤트 베이스드 레벨이 크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을 좀 수치화해서 표로 나타낸 거고요. 시저는 각 표현자별로 몇 번 시저가 일어나는지, CS는 실제로 선택된 채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sensitivity와 specificity, 그리고 accuracy, FPR, PV를 나타내고요. 이 C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택된 채널인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색깔의 의미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인포커스 채널이라고 해서 실제로 시저가 발생하는 뇌의 영역 근처에 있는 채널을 의미를 하고, 파란색은 조금 떨어져 있는 아웃 오브 포커스 채널이라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채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된 채널들을 보면 실제 시저가 발생한 그 부위 인근에 있는 채널들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을 때 분류 정확도인데, 지금 제일 위에는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F1 스코어가 나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분류 정확도 FPR이 나타나는데, 앞선 스트래티지 1이랑 그냥 일반적인 K폴드랑은 다르게 이 F1 스코어가 나온 이유는, 이 채널을 선택한 기준을 이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내에서 산출된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채널을 선택했기 때문에 F1 스코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초록색 네모가 되어 있는 게 그 F1 스코어가 0.797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초록색 네모가 되어 있고, 보시면 이 채널들이 선택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 바깥쪽 테스트에서 분류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부터 1번과 1, 2번 두 개의 채널을 선택했을 때부터 6개를 다 사용했을 때까지 선택된 F1 스코어 0.97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이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두 개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당 표도 앞선 데이터처럼 그냥 수치상으로 한 거고, F1 스코어는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류 성능은 좀 비슷한 편인데, 지금 FPR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스트래티지 1 같은 경우에는 0.1이었는데 지금 0.08로 상당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이 네스티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모델이 훨씬 최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FPR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ccuracy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한 94% 정도, 95%로 1%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 해당 결과가 통계적으로 더 높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똑같이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한 표인데요.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이 1D CNN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했을 때 센시티비티와 FPR이 좀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 특히 위의 논문은 이제 FPR이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연구에서 사용한 건 30초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셀렉션을 제한하는 연구에서는 4초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 이 0.01대 FPR이 나온 연구들은 한 30초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제한하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연구를 이제 읽고 준비하면서 이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된 이런 메소드들이 사실 엄청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좀 잘 접목을 시켜서 한 연구들인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좀 보고 그걸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에 좀 적용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제가 NIRS 채널 셀렉션 관련해서 딥러닝에 적용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선 두 연구에서 소개한 모델들이 사실 EEG보다는 NIRS에 좀 더 적용하기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해당 모델들을 좀 NIRS에 접목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런 EEG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단순히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그냥 단순히 합성해버리기에는 너무 복잡도가 큰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조금 이게 왜 잘 나왔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NIR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샘플링 레이트가 낮기도 하고 이 웨이브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로 합성해 버려도 크게 데이터 자체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델이 NIRS에 좀 적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채널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LRP 스코어를 렐러번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채널 선택을 했는데 제 NIRS 지금 채널 셀렉션 하고 있는 게 사실 옵토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 채널 개수가 선택이 되는 건데 이 LRP 앞서 LRP 스코어나 이 웨이트 기반으로 채널 선택을 했던 걸 어떤 옵토드에 대한 개수라던가 아니면 옵토드에 대한 어떤 인수들 어떤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런 채널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지금 머신러닝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연구에 좀 적용해 볼 생각이고, 이제 다른 지금 이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도 좀 본인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